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청약 소식 하나 전해드릴 건데요. 어제죠. 갑천 1블록 트리플 시티 힐스테이트 일반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최고의 경쟁률을 보인 건 59 B타입인데 단 두세대만 모집에 900여 명이 지원을 해서 464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84A 타입이 26대 1로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최고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게 두세대 모집에 4.5대 1이라는 59 B타입이 됐고요. 84A 타입이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통장이 무려 13,000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B, C 타입 보면 또 3,000여 개의 통장이 들어왔으니까 경쟁률은 지금 84A 타입이 최고 높습니다. 예전에 갑천 3블록과 비교를 해보면요. 당시에 통장 사용 개수가 3만 개 정도로 통장 사용 개수는 갑천 3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다 보니까 세대주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세대주긴 한데 청약 통장은 없어요. 대신 배우자라든가 가족 중 세대원 중에 통장이 있어서 그 통장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된 것 같고요. 그 당시에 97제곱미터는 청약 통장이 무려 12만 개나 들어왔습니다. 대전에서 최고 많은 청약 경쟁을 보였던 건데요. 당시 그 97제곱미터 이상은 추첨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청약이 들어왔는데 당시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로또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갑천 1과 갑천 3을 비교해보면요. 갑천 1은 일반 분양 166세대, 당시 갑천 3의 국민주택 중에 일반 분양이 266세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고요. 갑천 3은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거주 요건은 대전 거주 1년 이상이고요. 현재는 당시에 갑천 3일 때는 대전 거주 3개월 이상이면 가능했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지금은 10년이지만 당시 85제곱미터 이하는 3년 재당첨 제한이었고 전매 금지가 현재는 일반 공급은 4년, 특별 공급은 5년인데 갑천 3블록 같은 경우는 당첨일 이후 1년이다 보니까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도 4억대가 붙어갖고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 당시에도 로또가 맞죠. 그리고 경쟁률 당시 갑천 1과 갑천 3의 경쟁률을 한번 비교해보면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갑천 3도 신혼부부가 가장 높았고요. 갑천 1도 신혼부부가 가장 높고요. 노부모라든가 다자녀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경쟁률이 좀 적은 편이고요. 다른 것들, 다자녀나 신혼부부, 노부모 같은 경우야 대부분 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은 생애 최초는 아시겠지만 추첨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됩니다. 당첨자가 결정되다 보니까 여기서 당첨이 되신 분들이 정말 최고로 운이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 전형이야 보면 자기가 자기의 점수를 알고 있다 보니까 대략적인 당첨선 이런 거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뽑히다 보니까 여기서 당첨되는 분들이 아마 기쁨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갑천 3블록 커트라인을 보면요. 가장 인기가 있었던 84A가 예비 당첨까지 해서 146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84C가 111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천 1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죠. 대신 투기과열지구 전후를 조금 이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투기과열지구 직전인 5월달에 중국에 분양했던 우미린과 그리고 투기과열 후에 대전 최초로 분양했던 용산 호반 서밋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을 한번 보면요. 84제곱미터만 한번 중점적으로 보면 신혼부부는 중국 우미린이 당시 12.5대 1로 15.5대 1, 4.6대 1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용산 호반 서밋 같은 경우는 9.1대 1, 6.1대 1이다 보니까 조금 더 청약 경쟁률은 낮아진 것 같고요. 다자녀도 그렇고 노본부도 그렇고 후계과열 이후인 지금 대전이 청약 경쟁률이 좀 더 낮아진 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규제가 있다 보니까 청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든 게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용산 호반 서밋 3블록 같은 경우는 뭐 미달도 나왔으니까요. 특별등급이. 그리고 일반 청약을 보면요. 지금 용산 호반 서밋 같은 경우는 총 16,000여 개의 통장이 사용됐고요. 중국 옥미린 같은 경우는 23,000개의 통장이 사용됐으니까 당시에 중국 옥미린이 더 경쟁이 치열했는데 당시는 가점이 40%, 추첨이 60%였습니다. 근데 가점 40%에도 청약 최저점을 보시면 84제곱미터 기준 다 60점이 넘었습니다. 근데 후계과열지구인 현재 용산 호반 서밋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 가점 46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조금 뭐 입지를 보면 어느 분은 뭐 중국이 더 낫다는 분이 계시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용산 호반이 좀 더 입지가 대전권에 더 가깝다 보니까 더 나아 보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수가 떨어졌다는 거는 좀 저도 예상 밖이었는데요.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가 줄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전의 규제에 의한 영향이겠죠. 그리고 이런 거를 비교해서 보자면 혹시 갑천 1도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워낙에 갑천 1 같은 경우는 기다려왔던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그러진 또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좀 애매합니다. 아마 당첨자가 발표되면 그때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갖고 지금 뭐 통장 점수 높으신 분들이야 여유롭게 좋은 동, 좋은 홀수가 결정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지만은 점수가 좀 애매모호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갑천 3과 비교해서 통장 점수 한 1,200만 원대 이런 분들은 조금 많이 마음을 졸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동 배치 한번 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로얄 쪽을 한번 볼 건데요. 보면 천변뷰가 가능한 동을 보면 물론 요 앞에 있는 동들은 대부분 천변뷰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있는 곳들은 보시면 측면으로 좀 가능한데 좀 뻥 뚫린 느낌은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저층들은 앞에 있는 동이라고 해도 저층들은 앞에 4층이야 연립주택이 들어오다 보니까 천변뷰가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고요. 타입별로 한번 보면요. 59제곱미터가 104동, 104동하고 105동 이쪽 라인들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109동의 1, 2라인, 109동의 1, 2라인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59 B타입은 딱 한 라인인데요. 여기에 있는 105동 1라인, 요 딱 59 타입 같은 경우는 딱 나눠지는데 한쪽은 아예 천변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쪽은 천변뷰가 아주 잘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까 동호수 당첨도 아마 크게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A, 가장 많은 84A 같은 경우는 107동부터 107동, 109동, 그리고 110동, 111동, 112동 요 전체 라인이 A타입입니다. 그리고 84B타입은 요렇게인데요. 방 2와 방 3, 거실의 일부가 동쪽으로 선면뷰가 그대로 보이고 안방과 거실의 일부가 남향으로 배치되는 구조다 보니까 선변뷰가 가장 좋은 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84 C타입은 106동과 107동의 일부분이 선변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인데요. 교감도를 보시면 이제 59A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4베이로 구성되어 있고요. 84A 타입도 이제 4베이, 84B 타입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여기에 갑천이 흐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갑천 1블록 청약 경쟁률과 그리고 좀 로얄 쪽이라고 생각되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청약 넣으신 분들 다들 당첨을 꿈꾸실 텐데
꼭 당첨되시길 바라고요. 뭐 당첨 안 되셔도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대어들, 갑천일불록이나 수고리샘, 용문 1, 2, 3 같은 것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